다시 갈까요, 여러분? 자, 요번에는 26번 보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가 어떤 문제냐면, 그, 표본의 개수를 안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를 구해보는 문제인데, 결국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26번 한번 해볼게요. 자, 직장인의 월 평균 교통비가 8이 뭐야? 8만 원이라는 거야? 뭐야? 8이고 표준 편차가 1.2랍니다. 근데 이제 n명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러면은 x바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르겠냐? 표본 평균은 평균이 똑같이 8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인 평균을 분포를 따를 겁니다. 분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8, 루트 n분의 1.2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르게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를 구하는 거지. p 7.76 8.24. 이 값은 그럼 이렇게 되겠죠. 0.24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24 이거 7.76에서 8 빼고 나누기 이거 시그마 루트 n분의 1.2 0.24 나누기 루트 n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자, 지금 여기서 각각 8 빼고 표준편차 나눈 겁니다. 8 빼고 표준편차 나눈 거.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n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20이죠. 20 10분의가 아니라 20. 맞지? 20분의 맞나? 맞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얼마라고 하냐면 0.6826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값이 0.6826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딱 그렸을 때 얘가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가 지금 20분의 루트 n, 여기가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n. 그죠? 근데 왜... 아니야, 5분의 아니야? 20분의가 아니라? 120분의 24니까? 맞지? 속았다. 5분의다, 그죠? 5분의 루트 n. 그죠? 120분의 24니까 5분의 1. 5분의 루트 n. 이게 이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여기가 0.682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딱 반 나눴을 때 5분의 루트 n은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3413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얘가 6826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요 절반은 34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요 부분이 0.341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5분의 n, 루트 n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1이 여기쯤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n의 값은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자, 이 넓이가 0.6826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거 지금 똑같은 거 두 개 더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 P 0 Z 5분의 루트 n이 0.3413. 자,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반갈해 놓은 거니까. 두 배짜리가 0.682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반 나눠져 있는 애는 0.34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n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29번 이것도 되게 그 줄글로 써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 이거 잘 이해해가지고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방식은 전부 똑같아요. 무조건 다 똑같아요. 표준정규분포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무게를 아무래도 이 변수로 잡아야 되겠죠. 무게를 변수로 잡아보면 이 무게는 480,100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를 거고요. 얘의 표본은 450,20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를 겁니다. 표본 평균이.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25개 뽑은 거야. 25개. 이걸 뽑아서 무게가 11,250? 11,250
이상이면 백화점에 납품을 한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구하라는 소리인가? 11,250 자, 이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왜 아니냐? 여기에 있는 x 바라는 건 애초에 표본의 평균이야, 평균. 근데 11,250은 평균이 아니잖아. 전체 값이라고. 그지? 그럼 구하라는 건 뭐냐? 평균이 이 상황일 때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얘가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표본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표본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개수만큼, 특정 개수만큼 임의로 뽑는 거야. 임의로 추출하는 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임의로 뽑았을 때 25개 다 모아가지고 무게가 11,250 이상인 애들만 납품을 한대요. 그게 얼마일지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무게가 11,250이라는 건 그 표본의 평균은 25분에 11,250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게 무슨 변수냐? 표본 평균에 대한 변수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얘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거든.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그럼 이 표본의 무게 합이 아니라 평균에 대한 걸로 얘를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는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평균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셔야 되겠고, 그럼 얘는 P X바가 450 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왜 450일까? 480 이거는 뭐 이제 또 하면 되죠. 사실 이건 이제 쉽다, 그지?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계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까지 오는 게 어려워요. 이거 한 줄이거든? 한 줄이 어려워. 왜냐? 의미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 계산은 뭐 하면 되잖아, 그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요, 표본과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뭐 분포 이런 것들을 완벽히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쉬워진다. 한 번만 더 할게. 총 25개씩 포장을 하니까 우리가 표본 몇 개짜리 뽑는 거냐? 25개짜리 뽑는 게 되는 거겠고요. 그 중에서 무게가 11,250 이상인 것만 골라라. 그 말은 다시 얘기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이 25 나누기 11,250인 것 이상을 뽑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파악 잘해야 된다. 표본 평균의 분포인 거야.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만 가지고 와갖고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추정으로 넘어가서 추정 한번 다뤄보고, 이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거든? 추정 먼저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조금 또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마무리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모평균을 이제 추정을 할 겁니다. 모평균 추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언제나 표본 추출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면 모평균과 당연히 같아요.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돼. 그냥 모평균 구하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천만 명 중에서 50만 명 표본을 골라. 그럼 5천만 C 50만을 해야 된단 말이야. 횟수가 총. 그만큼 표본 평균을 구해야 돼. 말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통계학자들이 당연히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래, 표본 평균들이 있어. 근데 표본 평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야.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얘를 이용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 근데 먼저 말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상황에서 일단 내가 식부터 보여줄게. 그러면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을 하시느냐 의미도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일단 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긴 이제 신뢰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신뢰도. 일단 들어봐. 95%.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평균의 값은 아마도 여기 사이에 있을 것이다. x1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일단은 구경 한번 해보세요. x1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이 뭔 소린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뢰도 95%로 얘를 추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표본을 뽑죠. 지금 표본을 뽑아서 모평균이 어디 있는지를 볼 건데, 이 모평균이 여기 사이에 있다라는 소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표본 추출을 100번을 해. 100번 할 때마다 이 표본 평균이 바뀔 겁니다. 표본 추출을 할 때마다 표본 평균은 바뀌어요. 그럼 그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 똑같이 신뢰도 95%로 조사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 m의 값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m의 값이 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막 100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신뢰, 이거 구간이라 그러거든?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 그래요. 신뢰 구간. 여러 가지 신뢰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 표본들의 평균이 다르니까. 표본 평균 값이 다르게 나올 거라서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번을 해. 그러면은 뭐 여기 근처에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100번의 횟수 중에서 한 95번 정도는 요 안에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게 신뢰도 95%의 의미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표본을 딱 한 번만 뽑았을 때, 그 내부에 이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험을 100번을 해. 똑같은 걸 100번을 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바뀌면서, 이 신뢰 구간이 변할 겁니다. 신뢰 구간 자체가 변할 거야. 근데 이 신뢰 구간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모평균이 여기쯤 있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특정 실험에서는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신뢰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구했는데 그 안에 모평균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100번 중에 5번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신뢰도 95%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긴 합니다. 이 인양반들이 해놓은 게. 그럼 이제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 그걸 또 얘기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 얼마냐면 잠깐만 95, 0.4 0.475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가 지금 1.96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곳의 확률이 95%거든? 맞겠나? 0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75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계산을 해보시면은 0.475의 2배가 나와서 요만큼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입니다. 이만큼의 확률이 95%야. 이제 이걸 구하는 거지. P X바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요거죠. PX바가 맞죠. X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정확하게는 요거. 잠깐만. P X바 빼기 M이 절대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요거다. 자, 얘가 0.9. 자,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정규분포가 95% 안에 들어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이거거든. P, Z가 1.96보다,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가 이제 0.95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그치? 근데 이 식이 뭘로 바뀌냐? 이걸로 바뀌거든, 사실. P? 우리 그 정규분포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제대로 한번 써보자면 루트 n분의 이걸 제가 안 써드리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굳이 막 몰라도 되긴 해요. 이 과정 자체는 과정 자체는 몰라도 되긴 해. x바 빼기 m이 1.96이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96 얘가 0.95입니다. 정규분포로 바꾸는 걸 생각했을 때, 표준정규로 바꾸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나와요.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나와. 근데 이제 얘를 정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셨냐? x바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근데 x바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에 대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식이 똑같이 나와요. 평균을 가운데다 냅두고 나머지 애들 넘기고 x바 보내주시면은 얘가 이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게 바로 신뢰도 95%의 추정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뢰도 9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1.9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요 사이에 있을 거라는 것이. 차이가. 이 과정 자체는 완벽히 모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요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여기 0부터 1.96까지가 0.475란 말이지, 요만큼이. 그러니까 1.96에서 마이너스 1.96까지 여기 전체 넓이가 0.95가 됩니다. 0.9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저 표본 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요 사이에 표본 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원래는 95%인데 반대로 나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모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도
9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얘가 이제 신뢰도 95%짜리 신뢰 구간이고, 신뢰도 99%짜리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x1 바 빼기 2.58인가? 2.58?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x1 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이게 뭔 소리겠냐면 여기 2.58 하시면 요만큼 넓이가 0.99라는 소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가 99%. 그러니까 0.4 얼마야? 495인가 그러면? 0.495 이렇게 되겠네. 사실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계의 의미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시청률이,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조사를 하는데 0%에서 100% 사이다 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당히 신뢰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3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신뢰도가 95%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시청률이 한 3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신뢰도가 95%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실험을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해서 100번 동안 신뢰 구간을 구했어. 열심히 100번 동안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그 중에 95번 정도는 이 35%라는 게 그 신뢰 구간 안에 있었다는 거야.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35%라는 얘기가 아니라 35%일 가능성이 9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의미 파악 자체는 참 어렵긴 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신뢰도가 95%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95%인 걸 찾고 싶은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찾고 싶은 게 이거거든. P x바 빼기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값이 0.95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그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이의 시그마만큼, 어느 정도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떨어져 있는 만큼이 95% 내부로 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매우 적길 바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1.96이 나왔다 이거야. 왜냐면 1.96에서 0 사이 범위가 0.475거든. 그래서 이게 1.96이다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가 사실 원래는 이제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절대값 이거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전개를 쫙 해보는데 얘를 이렇게 가는 거지. P 루트 n분의 시그마 바로 곱할게요. 바로 곱해서 절대값 x바 빼기 m이 절대값 x바 빼기 m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이 0.95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원래는 보통은 이제 x바를 기준으로 m을 넘겼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m을 냅두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어 하는 게 m, 모평균이니까 m을 냅두고 x바를 넘겨보자 이거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96 시그마. 왜 이렇게 썼냐 나 갑자기. 이게 0.95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평균이 여기랑 여기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야. 근데 참 어려운데, 표본 평균의 의미상 얘는 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험을 할 때마다 이 구간이 바뀌긴 바뀌어요. 실험을 할 때마다 구간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그 구간 속에 모평균이 들어있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순된 게 뭐냐면, 이거 모표준 편차거든? 지금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아는데 평균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분산 계산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 그치? 표준 편차는 아는데 평균은 몰라.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원래 실제 통계학자들은 얘를 뭘로 쓰냐면 표준 편차로 씁니다. 표로 써요. 표로 쓰는데, 사실 이걸로 했을 때는 보정값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오차가 많이 생기거든? 왜냐면 표준 편차는 오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표준 편차나 평균 전부 다 n으로 나누는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n-1로 나누고 막 이 짓을 해. 막 그러고 막 엄청 복잡하거든? 근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냥 모표준 편차 알고 있다고 치고 해요. 그래서 문제 보시고 그냥 모표준 편차 알고 있다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냥 표준 편차로 나와 있더라도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까지 고차원 사고를 요구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이 사실 정도만 알라 이거야. 신뢰도 95%, 99%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표준 정규 분포를 구해봤을 때 x바와 m 사이의 차이가 요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5%다. 그럼 그 차이를 구하는 게 이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6이랑 2.58은 주어집니다. 무조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굳이 공식화할 필요가 공식화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 이건 이제 몰라서 됩니다. 오히려 이걸 아는 게 나아. 근데 사실 이걸로 가도 당연히, 근데 이제 얘를 추천하긴 하죠, 당연히. 이걸 알면 좋죠. 이 원리 자체를 알면 너무너무 좋지. 표준정규 분포를 그냥 돌려서 하는 거야.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모평균의 위치거든. 어디쯤에 있을 건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야, 그게 결국. 근데 그게 얘로 이제 귀결되긴 해요. 표준 정규 분포로. 이거 이제 알고 있으면은 뭐 저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되기는 하지, 사실. 몰라도 되기는 합니다. 원리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뭐 상관없기는 해요. 1.96이랑 2.58은 항상 주어집니다. 외우라고 요구하진 않아요. 몰라, 내신에서는 요구하려나? 아니지 않을까? 미친 학교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그러지 않을까? 아닐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지우지 말 걸 그랬나? 얘가 이제 개념이 가장 어렵습니다. 개념 이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할게. 내가 하고 싶은 건 표본 평균을 아는 상황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모평균을 추정하는 상황인 건데, 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차이가, 어쨌든 내가 이용해야 될 거는 표준정규분포 이용을 해야 돼. 근데 그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애초에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는 이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근거를 들어서 쭉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딱 나오게 되더라 이거지. 모평균을 기준으로 얘네를 딱 나눴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그럼 얘는 이제 사실상 공식처럼 외우시면 뭐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이제 나중에 신뢰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뢰도를 막 한 84%로 해라. 그러면은 이제 요 값이 바뀌게 되겠지. 여기 곱해지는 게 좀.
이런 거는 이따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찾아보는 거. 자, 요거 예제 문제 한번 해보고 뒤에 여러 가지 기본 문제들로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어? 또 궁금한 거? 이게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해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100%. 나는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를 못했어. 진짜로. 제대로 이해한 건 대학교 가서 통계학을 배우고 이해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이해가 거의 불가능이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은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 못해도 서울대 가요. 이거 우리 때는 그때 확통, 기하 뭐 싹 다 수능에서 다 보던 세대였거든. 근데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었어. 자,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냥 모평균은 모르지만 모표준 편차는 아는 매우 이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X라는 애가 모평균은 모르겠지만 모표준 편차는 알고 있다. 근데 이때 크기 100짜리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이 표본의 평균이 62.5였답니다. 그러면서 평균의 크기 N은 100이랍니다. 자, 정석대로 가보자면 신뢰도 95%로 추정해라 라는 말은 P 절대값 진짜 제대로 해볼게. 절대값 Z가 처음이니까 완전히 이 1.96 요게 아까 전에 0.95였습니다. 여기서는 안 알려줬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무조건 알려줄 거예요.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1.96 여기가 마이너스 1.96 하면은 여기가 0. 옛날에는 지금은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평균이라는 게 내가 뽑은 표본 평균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옛날 문제 중에는 어떤 것도 나왔었냐면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 기준으로 95% 되게 해라 이런 것도 나왔어요. 최근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가 1.96이 아니지. 그럼 어디를 찾아야 되냐? 0.45인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 확률이.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하거든? 원래 애초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통계학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가운데 기준으로 반반해서 0.95 나오게 만들잖아. 근데 옛날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 왼쪽은 그냥 싹 다 있다 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0.95가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뭔가 다른 값이 될 거야.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5가 되는 이제 이런 걸 찾는 문제들도 나왔었긴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실제 신뢰도로 생각하면 90%겠죠. 근데 이 반절을 그냥 다 테이크 해버리니까 95%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다, 옛날에는. 아예 싹 다 해가지고. 신뢰도 의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는 표본 평균보다 뭐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당연히 양쪽 다 고려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P Z 바라는 게 애초에 이 Z 표준 정규 분포가 요런 분포였을 거야. X바 빼기 M 나누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은 10일 겁니다. 크기 100이니까 10일 거고 표준 편차 애초에 10이었으니까 그냥 이제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겠나?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원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도 써놓을게,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을 알려줬으니까 하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m을 기준으로 얘를 한번 쭉 나눠보시면은 얘는 뭐가 되냐? m이라는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겠냐? x1바, 즉 62.5에다가 1.96만큼 떨어진 거 62.5에다가 왼쪽으로 1.96만큼 떨어진 거 이 확률이 0.95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 62.5는 요 표본 평균 하나, 그 다음에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시는 건데 지금 n이 100이니까 루트 n은 10 그리고 시그마도 10.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신뢰 구간이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 실험을 100번 했을 때 그 5번은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거야. 모평균이. 이 말도 되게 이상해요. 실험을 100번 했을 때 95번은 들어간다. 근데 실험을 100번 했을 때 모평균을 하면은 그러면 크기는 뭐예요? 크기라 하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실험을 한 번 할 때마다 모평균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평균은 고정이고요. 실험할 때마다 뭐가 바뀌냐? 얘가 바뀌거든? 표본 평균? 아, 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크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크기라는 게 무슨 크기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길이 얘기하는 건가?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실험을 한 번 할 때. 표본의 크기? 네네. 아니요. 표본의 크기 통일해야죠. 무조건 100개짜리. 크기는 이 경우는 100개로 통일이야. 그러니까 크기 100개짜리 표본을 100번을 뽑아. 그럼 100번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이 뭐 다르게 나오겠다. 그쵸? 표본 평균이 다르게 나올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5번 정도는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있게 표본 평균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본 평균도 내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5% 정도의 확률로 아마 요 안에 있지 않을까.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만 다시 해줄게. 이게 진짜 이해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 난 진짜 이해 못했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이제 모평균이 있어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내가 표본을 막 뽑으면은 표본 평균은 뭐 여기 주변에 막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뭐 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이런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가끔가다 내가 표본을 완전히 임의 추출이니까 어쨌든 완전히 저기 끝에서 뽑아버리면 표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놀랍게도 이 길이는 고정이거든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고정인 거 맞겠나? 표본 평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 길이는 크기와 표준 편차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럼 이 길이가 고정이니까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요 모평균이 요 안에 들어있을 텐데 간혹 가다가 한 5%의 확률로 요 안에 모평균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게 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모평균이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95% 정도의 확률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특정 경우가 내가 뽑은 이 보라색, 이 말 같지도 않은 경우일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근데 95% 정도 확률로 있으니까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겠나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그러니까 모평균 M이 이거 더하면 얼마지? 한 64 정도, 64.5 정도 되잖아. 예를 들어 65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안에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안 들어 있을 확률이 0.05밖에 안 된다는 거야. 5%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겠죠. 되게 복잡합니다, 이 사고 자체가. 얘는 고정이고 표본 평균이 바뀌는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계산은 그냥 하시면 돼요.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이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좋다. 근데 의미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전혀 무방하긴 합니다.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려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고선.